주의사항들을 좀 알고 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빌라 매매 거래 최고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건별로 이제 투자를 접근하려고 하면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부동산 대응 포지션을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주의사항들을 좀 알고 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하락장을 맞이하거나 만약에 이제 정상화된 시장에서 내 물건이 잘 거래될지를 판단하고 가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게요. 제가 오늘도 뭐 상담에서 조금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 주택이 아닌 거에 집중을 지나치게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쉽게 살 수 있고 대출도 많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건은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쉽게 나올 수 있는 수요층이 두꺼운 물건.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그걸 받아줄 사람이 많은 물건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지가 되게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대단지 같은 경우는 수요자들이 이미 붙잖아요. 좋은 입지라면은. 그래서 지역별로 투자의 접근들을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지방 물건, 수요층이 두텁지 않습니다. 지방 물건은 하락과 조정장에는 거래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락장에 정말 입지 좋은 데는 거래가 상승장만큼은 아니지만요. 둔화되었지만 거래는 됩니다. 되게 신기하죠. 근데 지방은 거의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물건, 서울 물건들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요. 거래가 되는 확률들이 지방의 물건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그 시장이 도래해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장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방 물건보다는 수도권 물건이 거래가 더 잘 되고 수도권 물건 중에서도 서울 물건이 거래가 더 잘 되고 서울 물건 중에서는 강남이라든지 서초라든지 뭐 마용성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거래가 훨씬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건요. 수요층이 두터운 지역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세부적으로 나아가서 물건별로 이제 투자를 접근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서울의 빌라 매매 거래 소형 비중이 역대 1분기 기준치 최고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뭐 빌라 전체 빌라 매매가 한 서울에서 7,600건 정도가 되었는데 그 7,600건 중에서 60평방미터 좀 소형이죠. 60평방미터 이하짜리의 거래 비중이 89.5%예요. 엄청나게 많죠. 저는 서울의 빌라라도 추천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빌라가 전통적으로 안 오른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가격이 오를 수 있고 오래 놔두면은 가성비 좋게 오를 수 있는 물건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요. 사실은 보편적으로는 서울의 빌라를 사는 것보다는요.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럼 서울의 아파트는 못 사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아파트가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빌라보다요. 실질적으로 수익률도 빌라보다 아파트가 훨씬 더 좋습니다. 경기도의 아파트가. 그래서 저는 이 소형의 빌라 매매 자체가 수요층이 두텁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건을 접근을 할 때 이렇게 수요층이 낮은 데는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은 나가기가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여기를 집중을 할까요? 왜냐하면 소득 대비해서 자산에 어떤 접근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울며 거지와 먹기식으로 그래 그래도 여기는 괜찮다. 뭐 진짜 빌라가 좋은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아파트, 빌라 둘 중에 그 절대적으로 어디가 좋아라고 하면 아파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손 닿을 수 있는 물건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빌라나 이런 오피스텔이나 여러 가지 수요층이 두터운지 않은 물건들이 수요층이 지금 현재는 두터워지고 늘어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주택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파는 시기에 어려움이 있는 시기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뿐만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다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지방의 빌라, 오피스텔, 생숙, 도시형 생활주택 거래 나중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수도권의 빌라, 오피스텔, 생숙, 도시형 생활주택 정상화 시장의 거래가 힘든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결론적으로는 입지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일수록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가져가는 것에 비해서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오래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수익률은 떨어진다. 이것들을
잘 주목하고 물건들을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싸다고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물건과 입지가 변화가 있고 그리고 아파트고 지역적으로 진보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길게 가져가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싸다고 사지 마십시오. 싸지만은 진보의 폭을 보십시오. 입지와 물건에. 그리고 지금 소형 시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좀 밀려난 수요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늘 유리하기 때문에 전세가율도 잘 보고 매매가율도 같이 잘 보면서 물건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가격을 인정할 거예요. 어떤 가격을 인정하면 지금 현재의 고가의 주택들의 가격들이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라고 인정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왔거든요. 예전에 83년도 가격 급등 보이시죠? 여기 이제 신문들을 보면요. 불과 4개월 동안에 서울시 시내 각 지역의 아파트 값의 평균 50% 이상의 상승 이상의 폭으로 올랐대요, 가격이.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강남구의 83년도 얘기입니다. 강남구의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가 31평이 연초에 2억 6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평당가가 아니고 매매가입니다. 4월 초에는 4,700에서 5천만 원에도 매물을 구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음마가 동마였는데 이 가격으로 뭐 제가 못 받았는데 금마가 되었다. 격상까지 됐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4,700에서 5천만 원이 이 당시 너무 비쌌어요. 예전에 70년도 후반의 신문을 보시더라도 음마 아파트가 68만 원, 평당 68만 원에 분양가가 나왔는데 이거 보고 뭐랬냐면은 고분양가 논란으로 사람들이 이거 사겠냐. 서민들은 울상이다. 이런 신문들이 도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올랐고 인정을 못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인정하게 됐죠. 그 가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88년도도 가격들이 좀 움직였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아파트 한 평당 400만 원, 강남 아파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400만 원이 넘나들고 그럴 수밖에 없다. 비교적 인기가 없던 대치동 아파트, 음마 아파트도 2배가 뛰었고 지금 강남은 평당 최고가가 400만 원 한다. 평당 가격이 400만 원이라고 치면요. 30평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요. 1억 2천이에요. 5년 동안에 4천만 원대에서 거의 2배 이상이 뛴 거예요. 엄청나죠? 이때 이제 가격들이 인정이 또 되지 않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는 시기가 왔죠. 5년 뒤가 지나고 10년 뒤가 지나니까 이건 인정했나요? 인정하지 않아요. 가격을 인정을 했어요. 이 인정하는 시기는 반드시 와요. 이때도 비싸서 못 산다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비싸다고. 그리고 92년도도 이제 가보면요. 여기 보면은 이때는 신문에 시세들이 이렇게 막 다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대치동 쌍용 아파트 아시죠?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데 31평이 2억에서 2억 3천이었네요. 이거는 지금 지방에서도 이거보다 더 비싼 아파트들이 있죠. 근데 이것도 인정하기 힘든 가격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때 보면은 지금 이 대치 쌍용 아파트가 31평 기준으로 2억에서 2억 3천이면요. 평당 거의 730, 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마 아파트는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는 평당 이것도 한 520, 30만 원 되겠네요. 520, 30만 원 또 올랐어요. 원래 강남 평균이 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500만 원으로 또 오른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인정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공포감들은요. 계속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랬지 계속 진행이 됐고 반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격들 이때도 공포스러웠던 이 가격들을 우리는 지금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때도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제일 많이 오른 시기는요. 1990년도가 지금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88 올림픽에 대한 부분으로 유동성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서 이때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어느 정도로 급등을 했느냐. 지금 86년도, 이제 87년도 제가 색깔을 칠해놨어요. 일부러. 87년도는 지금 7% 올랐어요. 그리고 88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 전월 대비해서 13%, 14%, 21% 올랐어요. 이게 최근 자료는 2022년도까지 나와요.
90년대 보십시오. 이때도 엄청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격들이 떨어지고 인정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가격들이 이제 인정했어요. 우리는 이때 움직여야 돼요. 요 하락장 때 인정하는 시기 때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2021년이 되었어요. 9.8%, 16%, 5% 이때도 많이 움직였죠. 그리고 2006년도에 또 한 번 움직이고 이때도 진짜 대단했죠. 그리고 또 인정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서브프라임을 맞이하죠. 2011년도도 좀 움직였습니다. 우린 지방하고 이제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지만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8%, 14%, 2020년도 지금 움직이는 거 요 정도입니다. 지금 전월 대비해서 2020년, 2021년도는 8.35, 14.97인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들으면 이 색깔을 친 걸 보면요. 예전에도 이렇게 많이 올라서 공포스러워 했다는 걸 신문에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거를 인정해가지고 안정화되는 시기에서 그거를 인정하는 시기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인정화된 시기에서 또 새로운 하락과 상승들이 또 발생을 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순환을 생각해도 급하게 오를수록 조정도 길고 클 수는 있지만은 다시 회복해서 새로운 상승을 맞이하고 다시 그 가격을 적응하고 인정하는 시기를 거치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싸다, 최고가다. 항상 최고가는 갱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적 가치가 증명이 된다면요. 주택이 없는 사람은 주택을 가져가야 되고요. 내가 이 인정하는 시기에 지금 주택을 못 사는 사람은 나중에 하락장 때 접근하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무조건 집을 사야 되고요. 유주택자는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겁니다.